맨 처음에 남명으로 이제 내가 시작을 했어. 여기도 보면은 맨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책이 철학하고 문학 관계. 이거는 이제 그 남명 문학의 철학적 접근인데 철학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문학을 이야기하는. 남명 문학 남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고 이걸 이제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문학을 이야기. 이런 입장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책이 나오고 여기는 한시가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이제 그 가서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체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들이 중심입니다. 물론 다 이제 그 사대부 일파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소품류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론 쪽으로 이제 확장했던 것들이 남명학의 생성 공간 하는 게 이제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남명과 관련된 남명 본인과 관련된 삼부작입니다. 삼부작이고 이걸 이제 남명 학파로 확대했던 것이 이제 확장인데 남명 학파의 문화적 상상력, 남명 학파를 이야기. 요건 세 가지는 전부 다 남명에게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확장한 것입니다. 요까지는 다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쪽으로 어떻게 이제 넓혀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영남은 영남 살인파가 있고 영남 학파가 있어요. 영남 살인파는 이 훈구 대신들하고의 어떤 관계성, 대립 관계 속에서 이 영남 지방 또는 기호 지방에서 특히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전필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립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성장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호도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영남 살인파라고 하면 퇴계남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남 학파입니다. 이때까지는 요거는 내가 만드는 용어이지만은 요거는 있어 왔던 용어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봤을 때 강 오른쪽에 있는 게 남명과 남명합하고 강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 안동이고 여기는 뭐 산청이라든가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남명합파에 해당하고 여기는 태계와 태계합파가 이제 강조되고 있고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 남명합파가 거의 사라집니다. 아,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굉장히 받았죠. 어, 성격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강연안에서 한강과 여헌을 중심으로 해서 한려학파, 이게 이제 강한학파인데 이 서로 위로는 기호 세력과 연대를 하고 또 이제 이 강자와 강우를 넘나들고 그다음에 저 기호 지방하고 이제 오르내리고 하면서 총체적인 어떤 이 영남을 쇄신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한학파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많이 조금 연구됐고, 제일 많이 됐고, 요거는 이제 많이 안 됐는데 내가 주로 해왔던 거고. 그래서 많이 해왔던 것과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고려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요거죠. 지금 요거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 강연안에 물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화합하고 하는 내가 아까 대대론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차안과 피안이 분명히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간이 되는데 분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별이 되는데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음양이 그렇잖아요. 남녀가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돈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탈중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풍부합니다. 남명이 갖고 있는 단순적인 측면, 퇴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구심적 체계 이런 것들하고 다른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강한 지역이 굉장히 그 흥미롭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 이야기할 때 많이 가위바위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퇴계는 게을러 무리를 날려고 했고, 퇴계. 그리고 거기는 순수성을 강조하거든요. 남명 같은 건 명자가 바다 명자입니다. 개방성, 노장도 막 받아들이고. 요거는 이제 그 원심력이 작용한다면 강한 쪽은 부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렇게 근거 있는 어떤 창조, 근거 있는 창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런 지점들이 보여요. 그래,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퇴계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퇴계의 남도 여행이라든가 사물 접근론 이런 논문도 쓰기도 하고 책도 만들기도 하고 종가 같은 것도 탐험하면서 뭐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세 개가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회통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그거죠. 우복정경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위를 동춘당 송중길 서인 노론이란 말이죠. 여기에 안동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서인 같은 경우는 송시열을 가지고 걔 이름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노론한테 남영 쪽에서는 아주 짓밟히고 그래서 짓밟힐 때 자기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손을 내밀기 때문에 한편에서 노론화되고 그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막 죽이려고 하니까 손 내밀면서 다시 동조하고 이 친일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조선시대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밀고 땡기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회통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누구의 생각을 정확하게 그 퇴계의 생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이제 퇴계학파에서 주로 해왔던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강연안에서는 창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여기 하려 했지만은 한강 같은 경우는 신경 발효 같은 경우는 퇴계하고 전혀 다른 체계의 신경을 서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강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경을 편집하는데 신경 강록 같은 경우는 퇴계한테 바로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퇴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만은 한강의 신경 발휘는 전혀 다른 재구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헌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성리설이 활지 이구라든가 가람 이현이라든가 체계파에서 아주 공격을 많이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독창성 때문에. 여헌이 어디 사람입니까? 성산 사람입니다. 이 강한 지역의 사람. 그 다음에 그 한중 이진상 한번 보세요. 사실 그 퇴계하고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퇴계 문집을 반지를 하니까 안동에서는 소환해버리고 퇴계학파가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에 상조에서는 소각해버리고 소각 화형식을 했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독창성 때문에. 독창성. 이거를 저 근본주의 퇴계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태우거나 이게 우리 거 아니다라고 돌려보내버리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근데 끊임없이 한말까지 창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실용성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했죠. 예컨대 우복 정경세 같은 경우는 창석 이준하고 상주에 인진이라는 그 이외에 최초의 민간 의료기구인 존해원 같은 걸 만들고 한강 같은 경우도 성주에서 성주 의국을 만들고 이거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근기실학이 또 여기에서 출발하고 성호 이익을 통해 가지고 근기실학이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영남이 갖고 있는 영남이 갖고 있는 실용성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그 핵심적인 것인데 이 핵심적인 것이 이 우리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대구하고 부산이 바로 물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구는 특히 낙동강 때문에 그렇죠. 상주가 조선 초기에 그래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끄집어낸 게 이제 내가 요게 세 가지인데, 이게 오늘날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잡아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어떤 경우는 해통성이 강해지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창조성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고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의식의 등고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시공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회통성이 더 강하고, 어떤 시대는 창조성과 실용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남 전체가 사실은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전라도하고 강원도 이렇게 비교 지역하기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아시아.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만주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와 관련된 논문을 한 두 개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만주를 이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만주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인의 어떤 주체 역량을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 문학을,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위정 척사기가 아주 꼴통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위정은 근대기에는 비판을 받지만은 탈근대 담론이라든가 극근대의 어떤 그, 이 담론 속에서는 이거는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정할 때 정은 무엇이고, 척사할 때 사는 무엇인가. 사는 바로 서양이거든요. 정은 바로 동아시아의 어떤 보편성입니다.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호위하면서 서양을 배척하자는, 이 새롭게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 위정 척사 계열인데, 이것은 요즘 보면은 옛날에는 전부 서구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입해보고, 이게 맞으면은 훌륭한 것이고 맞지 않으면은 이상한 것으로 취급받았죠. 지금도 많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조직화해서 동아시아 담론 속에서 세계를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거죠. 물론 그때는 서양 이론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모르면은 무식하고 빠지면 바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면서도 이제 안 빠져들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창조해 나가야 되는, 여기에 이 지점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놓여 있고 여러분들이나 하나 그러한 측면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발견한 것들이, 아까 이제 대대론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인데요, 물. 물과 문학과 문화로 이제 확장해가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물에 대한 죄인식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물과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모순의 힘.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을 이제 썼고, 내년에 나오는 게 한국 한문학과 물의 문학, 요게 이제 내년 1학기 때 나오고, 요것도 3부작인데, 요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물의 한국문학사. 한국문학사는 난 조동일 선생처럼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걸 이제 가장 포괄하고 작가의 어떤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내는 소재가 뭐냐면 물입니다. 이게 물은 아주 변화가 심하거든요. 변화가 심하지만 이일분수이듯이 자기 본질을 조금 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무도화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대 이후의 물하고 근대 이전의 물이 달라요. 인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물을 작가들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시대별로 쫙 나열하면은 문학서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걸 고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예컨대 나무를 봐야 되겠다. 나무의 문학사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한국 문학사. 사람들이 나무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게 시대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을 그러니까 작품이 예컨대 책의 작품이 한 2,000여 수 되잖아요. 2,000여 수 그거 다 읽고 요렇게 뭐 A 덩어리, B 덩어리, C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A 덩어리, B 덩어리의 관계, B 덩어리와 C 덩어리의 관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그 해왔던 방법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작품들을 읽을 수도 없고 핵심에 도달하는 데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근데 체계가 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안에 이 체계가 물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걸 보면은 바로 읽힙니다. 요 작업하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ABCD로 그룹핑 해가지고 했는 거하고 결과가 다르냐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형성화하는가, 인식과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손쉽게, 효율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풀어가냐,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거치지 않는고, 우리도 거치지 마라 망고와 성찰이라. 이거 한번 보세요. 태기가 도산 12곡을 썼는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거치지 않는고, 주야에 거치지 않는 것이 불변성이거든요. 불변성은 태기의 이입니다. 이. 태기는 변화하는 물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이 왜 그럴까요? 주리적 세계관, 태가 갖고 있는 철학성, 영원성, 진리는 언제나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에도 태워지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얼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이라고 보고 물에서 그거를 발견해냈다.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공무도화가에서 나오는 물하고 전혀 다르죠. 공무도화가의 물은 죽음. 빠져가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지만은 그 노래로 다시 이제 탄생하는 이런 죽음과 재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시대마다 작가들이 물을 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다르게 인식한다. 하여튼 그러한 것에 이제 포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물의 한국문학사 이게 이제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 건데 내년에 요거를 마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대체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대로의 입장에서 또는 보편자, 개별자의 어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해왔던 물론 다른 글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소개를 했고